용무, 새로운 문은 활짝 열렸다. 1960년 10월, 북남미를 차례로 방문한 야마모토 시니치의 평화여행은 창가의 벗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결의의 불꽃을 불러일으켰다. 그때까지 머나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자신들과는 인연이 없다고 여기던 미국이나 브라질이 지금 가장 가까운 선지가 되어 동지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시니치의 귀국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부간부회가 10월 31일 도쿄 센다가야의 도쿄체육관에서 있었다. 그 본부간부회는 세계 강파 숨결이 넘치는 모임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차세 중에 야마모토 회장 일행이 검토한 미국 총지부 인사에 건너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해외에서 가장 먼저 결성한 미국 총지부의 총지부장에는 주저 기요시가, 부인부장에는 기어라 가스가 취임, 총지부 간사에는 남자부 아우타 스스모와 마츠키 나가야스를 임명했다. 이 미국 총지부에는 로스앤젤레스와 브라질 등 2개 지부, 17개 지구가 소속되었다. 또 그와 함께 본부에는 해외부를 신설했다. 해외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회원들의 연계와 그에 대한 통감 업무, 학계 출판물의 발송 등을 담당함과 동시에 나아가 각종 번역은 물론 새로운 해외용 신문, 서적 등의 출판까지도 그 업무로 하게 된다. 해외 부장에는 간다 조지가 취임하고 9명의 멤버를 부원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본부 간부에서는 미국 방문에 대한 보고를 아키츠키 에이스케가,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해서는 미국 총지부장이 된 주저가 발표를 한 후 이어서 회장 야마모토 시니치가 연단에 섰다. 시니치는 해외 지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시니치는 자신의 부재 중 본부에 남아 건태해준 동지들을 칭찬한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자왕은 개미새끼를 잡을 때나 사나운 짐승을 덮칠 때나 전선 호일이라 하여 3보 앞으로 1보 뒤로 나는 만반의 태세로 온 힘을 다한다고 니세는 대선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는 광선제법 활동을 해나가는 우리들에게도 성성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12월은 홍기의 전력을 기울이며 이뤄내는 철저하게 동지들의 신심지도에 힘을 쏟아갔으면 합니다. 가정지도, 개인지도는 눈에 띄지 않는 가장 평범한 활동입니다만 신심의 뿌리를 키우는 작업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가 뻗어가야 줄기도 하늘을 향해 뻗어갈 수 있으며 잎도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의문에는 적극하게 답변하여 희망과 확신에 가득 차 즐겁게 신심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일체의 원천입니다. 동지들 속으로 그리고 동지들의 그 마음속으로 야마모토 시니치가 발표한 스피치의 주안점은 여기에 있었다. 절벽을 하는 목적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또한 입회 후의 개인 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지구, 반, 조에서 몇 명이나 신심으로 분기하여 어머니의 공덕을 받았는가, 그것이야말로 항상 명심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절벽에 힘쓰면 내년 1월은 개인지도의 달로 하여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여 갈 것을 발표하면서 오늘의 스피치로 하겠습니다. 홍교가 넓혀지면 넓혀진 만큼 새로 입현 벗에게도 신심지대의 손길을 보내야만 한다. 신심을 하게 된 벗이 한 사람의 자립한 신앙자로서 불도서에게 맺을 수 있게 되어야만 비로소 홍교는 완결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00만 세대를 향한 노도와 같은 전진 속에서 그 기반을 망각한 사상누각 같은 조직으로 되어버리는 것을 시니치는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세계 강포라 해도 이제 막 한 걸음 내딛었을 뿐이며 광활한 대초원에 콩알만한 불이 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영원의 불길이 되어 퍼져갈 것인지 아니면 비를 맞아 하룻밤 사이에 꺼져버릴 것인지는 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을 위해서도 지금 해야 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심지대 손길을 보내 세계 강포를 담당할 100% 승급의 인재를 육성해내는 것 외에 없다. 절벽과 인재 육성은 서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둘이 함께 회전해 갈 때에만 광선스파의 전진이 있는 것이다. 11월 1일 야마모토 시니치는 신지부 결성에 서두를 장식하고자 지바현 체육관에서 열린 지바의 결성대회에 참석했다. 니텐 대성께서 탄생하신 지바에서 시니치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지부 결성식이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여 그의 가슴은 뛰었다.
대성인께서 1253년 4월 28일 축시 세이처사에서 남면의 결하야말로 말법의 중생을 구제하는 유일한 정법이라고 선언하신 그때로부터 어언 7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대성인의 정법정의의 우길은 아문에 가려진 채 이 지바 천지의 선연히 빛을 발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 드디어 그때가 찾아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신의치는 그렇게 생각하자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도 바다도 모두 기쁨에 넘쳐 있는 듯이 느껴졌다. 차는 마쿠아리로 접어들었다. 밖에는 채소밭이 펼쳐져 있었다. 신의치의 가슴에는 그리는 청춘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그것은 일본이 패전하던 해인 1954년 9월 신의치가 10세 때의 일이었다. 신의치는 커다란 배낭을 등에 메고 마쿠아리역에 내렸다. 전화에 불타 폐허가 된 도쿄에는 충분한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 신의치는 이 마쿠아리의 농가까지 직접 왔던 것이다. 초만원 열차에서 플랫폼으로 내리자 폐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신의치는 현기증이 났다. 먹을 것을 사러 오긴 했어도 찾아갈 것이 있을리 만무했다. 밭으로 난 길을 따라 걸어가자 식량을 사러 온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농부들을 상대로 교섭을 벌이고 있었다. 신이치도 농가의 좁으로 보이는 밀짚 모자를 쓴 어느 아주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그 아주머니는 신이치 앞에 있던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나눠드릴 물건이 전혀 없네요. 아침부터 모두 거절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밭일을 계속했다. 신이치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눈앞에 펼쳐진 전원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방에 불타버린 황폐한 들판이 된 도쿄에 비해 그 모습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기 때문이었다. 조금 지나자 아주머니는 신이치를 보며 말했다. 학생은 어디서 왔지? 소박했지만 따스한 목소리였다.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치고는 아직 어린 신이치가 마음에 걸린 듯 했다. 도쿄 가마타입니다. 그래, 얼굴부터 몹시 창백한데 피곤하니? 결핵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거라. 아주머니는 신이치를 집으로 안내했다. 가난해 보이는 낡은 집이었다. 본체 안쪽 더 어두운 곳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인 듯 했다. 아주머니는 밀짚 모자를 벗었다. 나이는 40세 전후일까? 그녀는 싹싹해 보이는 둥근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형제는 몇이네? 예, 8형제 중 5째입니다. 형들은 군대에 갔고요. 그래서 학생이 직접 사러 왔구나. 예, 그런데 그 아주머니 댁의 가족은 자제분은 계십니까? 아주머니 얼굴이 어두워졌다. 슬픈 듯한 눈으로 말없이 조용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어떤 사정이 있는 모양이었지만 신이치는 그 이상 물어볼 마음이 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신이치 가족의 형편을 물었다. 아주머니가 묻자 신이치는 공습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집이 활린 것과 가족들이 강제로 소개된 것 등을 이야기했다. 아주머니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 했으나 이내 일어서며 말했다. 지금 우리 집에 나눠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고구마가 조금 있으니 가지고 가거라. 나눠주셔도 괜찮으신가요? 괜찮아. 학생도 힘들겠지만 힘내거라. 아주머니는 헛간에 있던 고구마를 꺼내주었다. 언제라도 또 와요. 학생만은 기억해 둘 테니까. 아주머니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다정한 미소였다. 고구마 가격은 1권에 10엔이라고 했으나 신이치는 1권에 12엔으로 더 쳐서 6권 정도를 나눠 받았다. 아주머니의 친절이 고맙기 때문이었다. 신이치는 그 달에 다시 한번 마쿠아리를 찾아갔다. 아주머니는 약속대로 기쁘게 신이치를 맞이해주며 가마니에 가득 고구마를 담아주었다. 식량난으로 임신도 흉흉한 시대였던 만큼 부인의 소박한 진심은 신이치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 이후 마쿠아리에 식량을 사러 가는 일도 그 아주머니를 만나는 일도 없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다. 그러나 매년 고구마가 나오는 계절이 되면 신이치는 그 부인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던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지바지바의 결성대회가 열리는 지바연체육관에 도착하자 지부장과 지부 부인부장이 마중 나와 있었다. 차에서 내린 신이치는 부인부장 이시야마 데루요에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다. 자, 출발입니다. 그러나 이시야마는 어둡고 침울한 얼굴로 시선을 떨구며 아무 말 없이 인사했다. 그녀는 입에 한지 3년밖에 안 된 지부 부인부장으로서는 신심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다. 실은 지바지바의 결성에서는 지부 부인부장의 인사가 가장 난항을 겪었다. 당초 이시야마보다 신심이 오래되고 경험도 많은 지구 담당원이 한 사람 후보로 올랐으나
그 지구 담당원에게는 공평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부의 부인부 중심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검토 결과 경험은 부족하지만 장래성이 있는 이시야마 데르요를 부인부장으로 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그러나 9월 본부 간부회에서 인사를 발령하자 이시야마를 격렬하게 비판하는 편지 몇 통이 학계본부에 도착했다. 활동 실적도 없고 신심이 약한 부임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북남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여 그 편지를 보았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었으나 어디가 의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시니치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바지부 관계자에게 자세히 상황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처음 지부부임부장 후보에 올랐던 지구 담당관 주변에서부터 이시야마 데로요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그 지구 담당관은 표면적으로는 태어난 척하면서도 자신과 친한 멤버들을 선동, 이시야마를 비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도 어리석고 한심한 이야기였다. 학회의 역직은 명예직이 아니라 책임직이다. 회원에게 철저하게 봉사하고 광선일파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최대의 임무이다. 따라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간부가 될수록 자신을 버리고 법을 위해, 광포를 위해, 동지를 위해 끝까지 진력하겠다고 일념을 정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없다. 자신이 지부 부임부장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뒤에서 남을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광선일파보다 자신이 중심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것은 학계 간부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것이다. 그 지구 담당원은 기나긴 투병 생활 끝에 불법을 만나 병을 극복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때 홍계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올려서 주목받고 있었다. 신이치는 이 지구 담당원의 앞날을 염려했다. 지구 부임부장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활동하려 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점점 더 고독해지고 신심의 환희도 사라지고 만다. 더욱이 지부 부임부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직에 불만을 갖게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학계 세계에서도 이탈해 버릴지 모른다. 또한 그 지구 담당원의 행위는 이미 불이불측의 교단인 학계의 단결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모처럼 신심을 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복은 모두를 스스로 불행의 악업으로 만들어 전부 없애버리고 말게 된다. 어떤 이유에서는 광선일파의 사명에 살아가는 동지를 질투하고 엄마하고 중하는 죄는 너무나 무겁다. 그러므로 니치렌 대성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화경을 가진 자를 서로 헛되지 말지어다 라고 훈계하신 것이다. 사람의 마음만큼 변하기 쉬운 것도 없다. 선으로도 악으로도 움직여간다. 위대한 창조를 이룩하지만 파괴자로도 된다. 부처로도 된다면 제육선의 마음으로도 된다. 그 마음을 선의 방향으로, 건설의 방향으로, 행복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올바른 불법이며 신심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이 문제를 진작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심으로 병을 극복한 체험을 가진 부인부가 왜 주위의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관계를 파괴하려 하는가? 명령, 만심이 자신을 젖먹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어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 비뚤어진 일념은 어째서 생겼단 말인가? 니세는 대성에는 만약 기심에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묘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즉 자기 자신이 1년 3천의 당체이며 행복도 불행도 그 원인은 자기 생명 속에 있다고 자각하는 것에서 불법은 시작한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을 질타하는 것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며 이심의 밖에서 법을 구하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러한 생각에 빠져들면 상황이 변할 때마다 일이 이러하게 되고 권난이나 괴로움에 부딪히면 주의를 원망하고 중화하게 된다. 거기에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도 반성도 없다. 그러므로 성장도 인간혁명도 없고 결국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조직의 중심자나 간부라 해도 사람인 이상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미숙한 점이 눈에 띌 때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이다. 비판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도와가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느냐 이다. 중심자를 뒤에서 묵묵히 지키고 받쳐주었을 때 비로소 이치동심의 신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성원에 비추어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의 자신보다 내일의 자신을 일부라도 연마하여 전진하자고 도전하는 속에 인간 생명의 길이 있다. 그렇게 해야 무량의 공덕이 있으며 본을 쌓아가시는 것이다.
이 부인부는 지금까지 열심히 신심을 면회한 것처럼 보여도 결론적으로 불법의 기본을 확립하지 못했던 것이다. 시니스는 그 지구 담당원이 생애 어긋남 없이 행복의 궤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간절하고 정중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신심의 기본부터 지도해 가도록 부인부 세우고 간부에게 부탁했다. 시니스가 가장 걱정한 것은 지부 부인부장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활동해야 하는 이시마 대로였다. 이시야마는 자신의 지부 부인부장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듯했다. 이시야마는 임명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자신이 과연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까 하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간부로서의 경험도 얕고 이렇다 할 신심도 없는 주제에 잘도 부인부장이 되었군 하는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더구나 지부 결성대회 준비를 멤버들에게 호소해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적지 않자 이시야마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고민한 끝에 부인부장을 교체해달라고 야마모토 회장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다. 시니스가 체육관 대기실에 들어오자 이시야마는 뜻을 고쳤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건넸다. 실은 선생님께 꼭 상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시야마는 시니스가 권하는 소파에 걸터 앉았다. 무슨 일인가요? 뭔가 고민이 있습니까? 예, 저는 도저히 지부 부인부장이라는 대임을 완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부 결성의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아무도 제 말 따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두 뒤에서 저를 비난하고 심지어 당신은 부인부장 할 자격이 없어요 라고 제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히 제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시야마는 가슴속에 있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하면서 며칠의 눈물이 이시야마의 뺨을 적시었다. 시니치는 가만히 이시야마에게 시선을 보내고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험담을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선스파의 사명에 살아가려는 사람이 그렇게 야무지게 못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곤한 사람은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내가 당신을 지켜가겠습니다. 이시야마는 깜짝 놀라 시니치 얼굴을 응시했다. 일단 임명된 이상 당신에게는 지부 부인부장으로서 전원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신심도 자신의 인간 생명도 광선스파의 사명을 장악하여 투쟁을 일으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물러서면 안됩니다. 불법은 승부입니다. 언제나 장마와 싸우는 투쟁인 것입니다. 마가 노리는 것은 광선스파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명의 확대의 단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많은 싸우려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며 의욕을 없애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번처럼 동지의 질투로 되어 나타나는 일도 있습니다. 혹은 섭외 간부의 분별 없는 발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병마가 되어 조직의 리더를 덮치는 일도 있습니다. 이쪽의 일념이 확고하지 못해 도망가려고 한다면 많은 점점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그것을 타파하는 것이 제목이며 미동도 하지 않는 강성한 신심의 일념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시야마 씨도 창제를 통해 자신의 경위를 크게 열어 진정한 광부의 투쟁을 개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면하게 권한에 도전하고 따뜻하게 모두를 감싸며 모든 것을 우선넘기면서 과거 명랑하게 유의 도시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기는 대선진을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로 날아오를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저항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집어도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부 부인부장으로서 훌륭한 활동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가려면 하찮은 비판 따위는 곧바로 사라져버립니다. 비행기도 상승하여 안정 비행에 들어가면 거의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배척하며 불의불책의 조직을 교란시키려 한 사람은 반드시 막히게 됩니다. 불법의 인가입법은 실로 엄합니다. 깊이 후회할 일이 반드시 옵니다. 광선스파를 위한 노고는 모두 다 자신을 빛나는 재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학회 조직에서 열심히 노가는 것입니다. 힘들거나 괴롭거나 한 거 느꼈다면 이것으로 수급 하늘을 전환했다. 또 제작 하나가 소멸됐다며 즐겁게 전쟁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직을 반석까지 만들 수 있다면 3세 영혼에 걸친 대복원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세에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여왕 같은 경위가 될 것입니다. 이시야마 대로요는 마음속에 낀 자욱한 안개가 삽시간에 거치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다. 이시야마의 얼굴에는 어느새 생기가 돌고 있었다. 이때 조직을 교란시켰던 부인부는 한대 선배의 지도로 다시 일어서 간부로 활동했으나 그의 부부와 함께 퇴전, 반역하고 결국은 스스로로 학회를 떠나갔다. 사심이 있는 사람은 도태되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법의 엄함과 학회의 정의, 청정함의 증명인 것이다.
지바지바의 결성대회는 오후 6시 15분에 개회했다. 이날 야마모토 시니치는 강연에서 당시 일부 언론이 학계를 폭력 종교라고 판단하는 증상에 허가를 날카롭게 파헤쳐갔다. 학계에 대해 폭력 종교라고 여전히 일부 언론들이 비판을 일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학계의 폭력에 휘말려 입회한 사람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는지요? 참가 학계가 폭력으로 절복하는 일 따위는 절대로 없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오히려 여러 의미에서 폭력의 피해를 받아온 것은 우리들 학계 쪽이 아닙니까? 그 한 예가 묘지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가학회에 들어가면 우리절의 묘지에는 매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위협합니다. 또한 폭력으로 호소한 사실이 없는데도 폭력, 종교 등이라고 비방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폭력입니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수상이 칼에 찔리고 사회당 당사가 암살당했으며 또한 데모대와 경찰이 충돌해 많은 부상자가 나오는 등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운동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디까지나 절벽이라는 대화로 생명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절벽이라고 하면 상당히 강한 느낌을 줍니다만 인간의 삶의 방식을 놓고 진작에 대화한다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벗을 구하려는 자비의 대화에서는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언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서로 물탄 듯 불성실하게 대화한다면 새로운 창조는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평화와 행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니치렌 대성에는 비법에 의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한 법을 유포하는 참가학회를 비판하고 쓰러뜨리려 하는 것은 일본의 기동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다고 나는 말씀드립니다. 시니치는 학회를 악계에 가득 차 일어나는 언론에 대해서는 항상 선대해서 싸웠다. 선의와 사명에 살아가는 다분한 벗들에게 무수기만 중상을 뒤집어 씌우는 언론의 만행을 시니치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어떠한 거짓 선전도 그저 침묵하며 방치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만다. 싸우지 않으면 정의도 패배한다. 때로 침묵은 굴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